네, 안녕하세요. 파워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면 배터리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인산철은 우리가 그 Fe 철이죠. 철, 리튬, 철, 그다음 인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통 LFP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수천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명이 꽤 긴 편입니다. 대신 사이즈가 좀 크죠. 리튬 이온 NCM에 비해서.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리튬 이온이 고갈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loss of lithium inventory, 저장되어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그 리튬 자체는 실은 요 양극재랑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 양극에서 분리막을 지나서 이제 음극으로 가는 거죠. 이쪽 음극으로 가면서 이쪽에 보통 흑연이 되어 있는데 흑연판이 이쪽 이렇게 있고요. 이쪽으로 리튬이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정상적인 상태죠. 셋 배터리고요. 충전하는 과정이고 반대로 방전하는 건 리튬이 이제 양극으로 다시 결합을 하는 거가 되겠죠. 이 양 자체가 적어지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배터리 성능이 이제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열화라고 표시하는데 열하고 관계가 없고요. 열화가 열등하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 이온의 용출 과정, 특히 고온에서 벌어지는 문제인데 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평탄화 문제, 저온 환경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래 사용하게 되면 리튬 인산철에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로 요 문제, 그 리튬 이온의 고갈 문제는 보시게 되면 사이클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죠. 주로 이제 충전 상태 에서 이 일이 이제 충전 상태로 바꿔볼게요. 충전으로 리튬 이동하게 되면 들어가다가 자기 위치를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기 위치 흑연판 사이로 들어가는데 가다가 이제 너무 빠르게 이동하다 보면 자기는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길을 못 쫓아가서 이런 식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실제로 금속이에요. 치석이랑 비슷하게 치아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번 쌓이면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사이클이 많아지거나 또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거나 또는 저온에서 충전하거나 세 가지예요. 속도가 빠르거나 저온에서 충전하거나 0도 이하. 그다음에 세 번째로 노후화되면 이런 현상이 자연적으로 벌어지거든요. 노후화가 되면 이렇게 자라요. 가지처럼. 덴드라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가지 모양으로요. 너무 많이 자라면 요 분리막을 찢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쇼트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런 상태 방전, 방전도 제대로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사이클 수가 많아져서 문제가 되면. 그래서 이런 그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거, 가지 모양으로 자라나는 리튬 금속이 생기면 요게 또 부러진다 그래요. 부러져 버리면 이제 반응에 참여가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 리튬 이온이 고갈이 되면 이렇게 여기 쌓여버려서 고갈이 되면 반응을 잘 못해서 수명이 저하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 충방전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천천히 충전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도 이하에서는 충전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인산철은 0도 이하에 충전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이 고온 환경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이제 이제 사용하게 되면 요건 뭐 겹쳐 있긴 한데요. 요 곡선이 내려오는 게 정상적으로 이제 방전되는 곡선인 거죠. 평탄하게 쭉 가다 갑자기 실은 뚝 떨어지는 게 인산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3.4죠. 3.4에서 요 3.2 구간에 요 짧은 사이에 3.2V, 뭐 완셀이긴 하지만 3.2V하고 3.4V 사이에 전압이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3.4가 얼마냐면요. 3.2가 얼마냐면 3.2 곱하기 4C씩 들어가 있으니까 리튬 인산철은 4개씩 구성합니다. 그러면 12.8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전격 전압이 12.8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3.2까지 사용을 하다가 여기 3.1쯤 되겠네요. 3.1이거나 3.0이거나 여기 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뚝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근데 노후화되면은 이 상태에서 아직 남아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제 BMS가 나는 회복을 안 시킬 거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고온 환경에서 문제가 되죠. 고온일 때 45도 이상에서는 곡선이 확 바뀌어 있죠. 물론 사이클이 이제 정상일 경우 이렇게 가 있는데 횟수가 좀 많아지게 되면 좀 품질이 저하가 되게 되면 횟수가 많든 품질이 저하됐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고온 환경에서는 급격하게 전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가 발생하면 리튬 배터리에는 전부 다 BMS가 들어가기 때문에 BMS에서 다시 오픈을 안 시켜줘요. 그러니까 출력을 안 내주기 때문에 이제 출력을 안 내보내주게 되면 연결을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충전기를 연결해도 충전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해요. 리튬 인산철이나 리튬 이온인 경우에. 자, 고온 환경인 경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저온 환경의 문제인데 이 저온 환경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평탄하다 그랬잖아요. 전압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변한다는 건 전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이걸로 그려볼까요? 급격하다는 거는 여기 있는 곡선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면 좀 더 급격하게 보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전압의 변화를 이렇게 계속 BMS가 감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떨어지니까 내가 이 정도에선 컷해 줄 거라고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 곡선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평평하단 말이에요. 이게 평평하기 때문에 여기 수축 이렇게 가다가 아직 괜찮은데 충분한데 3.2가 지금 여기니까 괜찮은데 가다가 요 순간이 되자마자 갑자기 딱 떨어져 버리는 거야. 전압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게 주로 이제 언제 발생하냐면 겨울철 추울 때는 겨울철 추울 때하고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겨울철 추울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전류가 빠르게 빠져나가면 이걸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류가 천천히 나가는 거, 우리가 0.2A씩 나간다. 그러니까 조금씩 나가게 되면 살살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BMS가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자체가 배터리 잔량을 측정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극도로 어려운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겨울철이 돼가지고 천천히 방전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기는 아직 이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거죠. 나는 아직까지 괜찮았다고 보여지는데 갑자기 이 구간에서 확 꺾이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확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 횟수가 돼서 이렇게 꺾여버리면 여기서 미리 꺾이겠죠. 그런데 이 상태가 만약에 끝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로우 볼테이지 디스커넥트 저전압 차단을 여기다 걸어놨다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꺾일 텐데 정상적으로 보이다가 겨울철에 셋 배터리니까 정상적으로 보이겠죠. 또 일로 와야겠네요. 이 상태로 가 있었는데 겨울철이 돼가지고 나는 이 BMS가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끊겨야 되는데 안 끊기고 전기가 실질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확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BMS가 막아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를 주의하시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리튬 이온이 고갈이 안 되도록 설명드렸죠. 첫 번째 여기다 써볼까요? 첫 번째 요 문제에 대해서는 급속이라고 하는 거, 빠른 충전 방전을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온 충전, 그러니까 0도씨 이하에서는 충전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배터리를 차 안에 두거나 내가 사용하는 데 두면 가정집에서 두면 상관이 없는데 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산속에다 이렇게 설치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필드에 뭐 옥에 가로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리튬 인산철을 설치하게 되면 겨울철에 0도 시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히터를 넣어줘야 돼요, 배터리에다가.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그 이제 배터리 100A 이상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EPF 배터리는 히터를 넣었어요. 히터를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무조건 사용하는 데는 유럽에서는 무조건 사용을 해요. 유럽도 이제 온도가 한국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겨울이 있어서 배터리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뭐 또 부자 나라니까 이제 히터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태양광이 뜨게 되면 온도를 감지해 가지고 배터리 온도가 너무 춥다 그러면 이제 이 BMS가 충전을 안 시키고 먼저 히터로 전기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히터로 전기를 보내서 온도를 일정 온도 이상 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쪽을 열어주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온에 사용할 때는 인산철에 너무 높은 온도가 가지 않도록 어쨌든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온도가 안 올라가게 하는 방법을 쓰셔야 되고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곡선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괜찮은데 이제 이게 품질이 좀 나빠지게 되면 그러면 자, 이렇게 바뀐 거죠. 요게 고온 환경이고요. 이게 이제 일반 환경인 거예요. 네, 이걸 잘 보고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제 겨울이 문제가 되는 건데, 겨울철에는 그러지 않아도 방전이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방전 곡선을 갖고 있어서 배터리 잔량 측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BMS가. 그래서 배터리를 측정하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만약에 아주 저전압으로 조금씩 전기를 빼내게 되면 더 감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 망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아버렸을 때는 이미 배터리가 상당 부분 빠져가지고 문제가 돼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결국은 BMS가 알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주로 어떤 경우가 망가지냐면요. 인산철 배터리는 이제 셀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요. 그림 좀 우습긴 한데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고, 다른 게 그려졌군요. 이쪽에다 그려볼게요. 셀이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12V야. 하나가 3.2V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4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 직렬로 무슨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직렬. 그런데 이게 이제 방전이 되면서 어느 레벨 밑으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BMS가 인식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단계에 갔는데 요 셀이 하나 좀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이제 열악한 거죠. 좀 상태가 안 좋은 놈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자기가 여기까지는 좀 지켜줘야 되는데 그 품질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얘는 회복이 안 돼요. 품질이 안 좋아서. 다른 놈은 회복이 되는데 얘만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얘가 안 되기 때문에 BMS는 전체를 관리하니까 출력을 아예 안 내보내요. 하나만 나빠도. 그러니까 충전도 마찬가지고 방전도 마찬가지인데 4개 중에 하나만 나빠도 BMS는 요 셀을 관리하기 위해서 출력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처음부터 건강한 셀이 4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셀이 균등하게 충방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 나쁜 놈이 껴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요 상세한 내용들은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산철 배터리가 그나마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올리빙 구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여기 우리가 그 삼성이나 LG에서 만드는 셀하고 좀 다른 구조인데요. 우리가 삼원계라 그러죠. 구조가 어떻게 다르냐면 양극재 구조인데, 양극재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올리빙 구조는 일종의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리튬이온이 아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리튬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렇게 양극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이쪽으로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놓고 딱 이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오도록 한다고 치게 되면 그럼 구조물이 이쪽은 막혀 있으니까 튼튼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근데 대신 반응은 느리겠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 LG나 삼성에서 만드는 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운데 이 방향도 들어가고요. 이 방향도 들어가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빠르고 에너지가 굉장히 살아있겠죠. 단 구조물이 약하기 때문에 이 뼈대만 남아 있으니까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하나 있고 요 구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올리베인 결정 구조라고 이렇게 부르는 구조인 거고요. 그래서 좀 튼튼하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가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여기 양극재가 깨질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산소가 나오거든요. 그 산소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불을 더 키우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리튬 인산철은 여기를 만약에 막아버리게 되면 외부를 막아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외부를 막아버려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불이 더 커지질 않는데 이쪽은 이렇게 막아버려도 내부에서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불이 계속 이제 커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불 끄기가 어려운 거죠. 뭐 이것도 물론 이제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려면 이제 이걸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은 좀 유리하다 그런 거고요. 수명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원통형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게 2000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딕슨 배터리 들어가는 건 3000 사이클 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품질이 좋죠. 2000하고 3000하고 근본 차이가 나니까 3000짜리 썼기 때문에 딕슨 배터리는 좀 좋은 배터리 팩인 거고요. 당연히 단가가 좀 비쌀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의 차이가 있죠. 2000하고 3000은 뭐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오래 사용하시려면 딕슨 배터리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형 들어가는 것들, 각형은 저희가 이제 EPF 배터리에 각형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4000에서 6000 사이클이니까 정말 오래 쓸 수 있죠. 단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셀 자체가 처음부터 A급 셀 양질의 셀을 인산철을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드는 건 아시죠? 국내에서 만들긴 하는데 대개의 경우 다 이제 중국에서 다 만들잖아. CATL, BYD, 뭐 EV 그거 말고도 굉장히 큰 회사가 많고요. 품질 좋은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에서 제품을 받아서 바로 갖고 온 A급을 바로 테스트해서 BMS 만드는 회사도 굉장히 중국에 많은데 가장 좋은 BMS를 선택을 해서 가성비 높은 배터리 팩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충방전 테스트한 다음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터리하고 요 셀을 사와서 어쨌든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려서 한국으로 갖고 와서 이걸 테스트하고 분류해가지고 선택을 해서 배터리 팩을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좀 거치는 배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EPF 배터리가 이제 좋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EPF 워낙 이제 배터리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태양광 쪽도 많이 하고 있고 컨트롤러 하니까 배터리를 중국에서 바로 셀을 가져오고 BMS를 가져오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EP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양광 충전 컨트롤러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충전 그 알고리즘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을 여기에 다 접목을 시켜서 어떤 경우에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충전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저희가 대리점에 치더라도 다 저희한테 공개하진 않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그 좋은 방향으로 배터리를 유지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PF 배터리나 딕슨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품질이 좋다는 거죠. 뭐 상세한 건 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영상이 됐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